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서바나로 떠나기 위해 배를 탔던 항구 도시 오스티아 안티카에 이어 1세기 이후 클라우디우스와 트라야누스 황제 때 건설한 또 하나의 거대한 육각형 모양의 항구 도시. 현재는 호수로 남아있지만 과거 대제국 로마로 물자를 나르던 백길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 역사의 성지답게 발견한 교회 터까지. 그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떠났던 오스티아 항구, 지금 북쪽에 이제 클라우디우스와 트라얀티에 있고, 이렇게 이미 중세 때에 사도 바울이 오스티아를 통해서 서바나로 갔다고 하는 성화가 그려질 정도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역사적 장소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로마에서 이 주중해로 연결되는 테베레 강이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에 찾으면서 우리가 이제 테베레 강가에 아주 이쁜 그 카페 식당이 하나 있어서 잠깐 들어가 보았는데요. 자, 이제 네. 오스티아에서 진짜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와 테베레 강이 만나는 지점에 이런 아담한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물 스파게티 하나 먹고, 뭐 계속해서 이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오, 한산 생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에퍼타이저. 애퍼타이저. 역시 좀 다르네. 이렇게 새우 하나에 소스 넣어서 에퍼타이저. 어우, 매일 일하다 보면 식사를 참 놓쳐요. 오늘 처음으로 점심 때 이렇게 식사를 제대로 합니다. 네, 뭐 아침이 열고 뒤에 닫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점심은 거의 그냥 땡큐. 자, 오 비주얼이 비스카토라 믹스드 씨. 와, 이게 제대로 나왔네요. 이게 해물 스파게티인데, 오, 면은 이렇게 또 꼭 오징어 자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해물 스파게티. 네, 각종 해물이 들어갔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떠났던 항구 도시라는 데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오스티아 안티카. 뭐 지금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작은 해안 도시이고, 특히 이곳 인근에 이제 이 로마의 퓨시노라고 하는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번성했고, 자, 이제 오스티아에 맞닿은 테베레 강의 하구가 되겠고요. 오스티아의 오스가 이제 입, 마우스, 그러니까 즉 테베레 강의 입구란 뜻이죠. 예,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드론을 통해 보면 저쪽 로마에서 흘러 결국은 이 지중해로 빠져나오는 이 테베레 강의 하구죠. 하구 모습을 보고 있고, 옛 사도 바울 시대 때보다는 3km 더 이렇게 퇴적이 쌓이면서 멀어져 있습니다. 자, 보통 이게 이제 크루스트랄이라고 하는 이 버스는 이 로마에서 이곳까지 오고, 또 테베레 강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는 이렇게 다리가 또 있더라고요. 강을 건너는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한번 이제 항구 도시까지 온 김에 오스티아의 일반 모습도 좀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이는 이 강이 아름답습니까? 테베레 강입니다. 이 로마를 관통해서 바다로 빠지는 이 테베레 강 하구에 2000년 전 이 보디올 항구를 대체할 오스티아 항구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이 서바나로, 스페인이죠,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이곳 오스티아 항구까지 내려와서 드디어 배를 타고 서바나로 갑니다. 네. 어쨌든 이 서바나는 일찍이 로마가 식민지화했고, 그 거대한 로마식 도시가 생기면서 뭐 트로이안 황제라든지 많은 그 황제 및 귀족들이 이베리아 출신, 그랬기 때문에 이곳 로마에서 이베리아로 가고 오는 거대한 항구 도시가 필요했고, 뭐 바다를 향해서
안전 항해를 기원하는 거대한 이 마리아 동상도 이렇게 있고요. 400km를 흘러 이 30km 동쪽 로마를 관통해서 이렇게 지중해 서쪽으로 빠져나가는 테베레 강입니다. 아우, 이 바다, 이 겨울 바람 대단합니다. 서바나로 갑니다. 스페인이죠. 예, 아우, 정말 이 지금 보다시피 강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까지 이 배를 댈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곳에 이제 거대한 항구가 필요했던 것은 바다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물자를 로마로 이렇게 수월하게 백기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오스티아 안티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떠났던 항구를 보아왔다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글라우디우스와 트라이 황제 때 건설된 항구를 바로 몇 킬로 근처에 있는데, 이 이탈리아에 보니까 굉장히 이 슈퍼 체인점이 이게 있죠. 이탈리아의 슈퍼마켓이에요? 네. 호나도 네. 체인점인 것 같더라고요. 세일이 많이 붙어있어 한번 봤습니다. 역시 과일. 귤. 슈퍼마켓에서 들어왔는데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아요. 야채 코너에서부터 육류 코너, 그다음에 다양한 생활용품. 네, 뭐 한국에서 보는 호박이나 버섯이 되게 유명하죠. 유명한 버섯. 포르치니. 버섯 요리. 예, 이제 스파게티나 다양한 이탈리아 요리에 또 이제 하몽, 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렇게 돼지고기를 이탈리아의 요리를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제 시내를 좀 돌아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오스티아 안티카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이용했던 오스티아 안티카 항구 100여 년 후에 또 세워진 거대한 항구를 보러 갑니다. 이곳 이제 오스티아에는 이 오스티아 안티카, 이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항구 말고 한 1세기 후에 글라우디우스와 트라이안 때 새로 건설한 육각형의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한번 그곳도 가보겠습니다. 이 항구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로마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까지 거대한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결국은 이 계곡가에 오갈 수 있는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더 크고 더 로마에서 가까운 항구가 필요했던 거죠. 로마의 항구, 즉 이 오스티아 안티카가 있다면 1, 2세기 후에 조금 떨어진 이곳에, 즉 글라우디우스 황제와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에 새로 건설한 네. 항구가 있습니다. 이제 고고학 유적지죠. 특히 이제 둘 다 로마의 항구로 불리면서 특히 로마의 이것이 이제 트라이안 황제 때 육각형의 항구가 지금은 이제 연못으로 이렇게 남아 있고, 이렇게 이제 육각형의 트라이안 황제에 건설된 것이 곧 더 바깥쪽에 이제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그만큼 이제 로마가 이제 해외 제국을 식민지 확장해 나가면서 결국은 이 거대한 항구를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유적지를 보는데 이게 모든 게 이게 또 다 지금 이 인터넷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16이 80유로가 됐고 그냥 공짜로 들어가랍니다. 오케이, 겐 컴백. 나중에 도저히 이제 Yes. 직원이 4명이나 붙어서 도와줬는데도 안 되니까 제가 돈을 내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까 이름이나 적고 그냥 들어가라 해서 Thank you very much. 무료로 돌아보는 이 뭐 앱을 깔고 뭘 하다가 4명의 직원이 이 도와주면서까지 했는데도 이게 지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1인 8유로인데 또 뭐 이렇게 하다가 80유로가 네. 되니까 그냥 직원이 공짜로 들어가라고. 어쨌든 우리 성지가 좋다.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간 오스티아 안티카의 몇 킬로 떨어진 곳에 다시 1세기 후에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와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에 건설된 항구터인데요. 와, 이거 보시죠.
이야, 어, 정말 예. 대단합니다. 이 많이 부식되긴 했지만 정말 거대했던 항구. 그만큼 이 오스티아 항구가 로마 제국의 외항으로서 굉장히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거대 야, 로마 제국을 예. 지탱할 수 있었던 곳은 해외의 식민지의 물자잖아요. 바닷가라 이게 이제 대리석이 아니고 이 바닷가에 나는 돌이네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게 부식이 돼서 야, 또 이렇게 부식되어 남아있는 이 기둥은 또 처음입니다. 그렇죠. 이제 번성했던 로마 제국이 쇠퇴하면서 더 이상 이제 해외 식민지로부터 오가는 것이 줄어들면서 이미 오래전에 폐허가 된 거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의 유적이고 여기죠. 그리고 이 육각형의 이게 이제 원래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에 새로 건설한 육각형의 오스티아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이 거대한 공원과 호수로 되어 있지만 또 이 바닷가가 멀어지면서 네. 호수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2000년 전에는 바닷가에 접한 배가 들어와서 이 정박을 하고 물건을 내리고 싣고 나가던 아주 그 특별하게 건설된 오스티아 네. 로마 항구입니다. 특히 이제 트라이안 황제의 고향 태어난 곳이 이베리아 서바나랍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더 그쪽으로 관심이 많았고 이 오가는 거대 항구가 이렇게 필요했던 거고요. 근데 굉장히 컸던 이 항구 도시가 폐허가 되면서 마치 야산 폐허가 된 곳, 또 거대했던 항구가 지금은 이제 사유지로서 연못 호수가 되어 있어서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없었던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찍이 국립공원화해서 이 유적지를 보호를 하고 이 안쪽을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베레강의 남쪽에 오스티아 안티카 항구 도시가 있다면 테베레강 북쪽에 지금의 이 클라우디우스와 트라이안 황제의 항구가 있고요. 이 둘 다 1세기, 2세기, 3세기 때에 번성했던 같은 지역의 항구가 있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에 건설한 또 하나의 이 항구 영내를 들어왔는데 정말 대규모의 항구 시설입니다. 네. 지금도 곳곳에 당시에 엄청났던 건물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제1의 항구였으니 얼마나 이 전 세계 식민지로부터 들어오고 나가는 물건이 많았겠어요. 네. 보시죠, 이렇게.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당시의 육각형의 항구가 지금 호수로 남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전엔 바다였겠죠. 그리고 이 바다가 이제 토사가 쌓이면서 멀어지면서 뭐 이렇게 고고학 발굴이 아니었다면 이게 로마 시대 제1의 그렇죠. 항구였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듭니다. 예, 뭐 사실 드론을 가지고 갔는데 바로 옆에 로마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드론이 시동조차 안 이렇게 돼서 아름다운 꽃들로 또 드론 사진을 못 뒤덮이고 찍어서 있어요.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쪽을 둘러보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시대 때 로마 항구를 통해서 이베리아 서바나 쪽으로 갔던 그 역사의 현장을 한국과의 이렇게 접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구의 상가들, 여러 시설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폐허지만 굉장히 상태가 잘 남아 있고 항구를 두고 둘러섰던 이 오스티아의 항구 규모는 대단했습니다. 이것은 즉 대제국 로마의 이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주요 항구였다고 생각하면 그 규모가 짐작이 갑니다. 결국은 이 오스티아 항구는 대로마 제국을 지탱해준 이 세계의 식민지로부터 들어가고 나가는 출구죠. 여기에 포르토 디 클라우디오고 그렇죠. 여기에 포르토 디 트라이아노네. 그러니까 이
좀 더 이 바닷가 쪽으로는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지은 항구의 유적을 조금 전에 보신 거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아예 배가 이렇게 안전하게 육각형의 항구 안으로 들어와서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는 항구를 만들었고, 예, 이거 이제 고고학 발굴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항구의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곳 항구에서 이제 테베르강을 연결해서 로마로 오가는 그러한 이제 백길이 됐던 것이죠. 특히 이 작은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이용해서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고, 포치올리라고 하는 이 시멘트가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아주 그 로마의 전형적인 건축 방식을 보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그물 그렇죠. 모양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기법이 사실 여리고의 헤롯 겨울 궁전에서도 볼 수 있죠. 목욕탕에서 이렇게 이 기반을 이렇게 얇은 벽돌과 벽돌 시멘트를 네. 쌓아 올린 다음에 또 이곳서부터는 이렇게 그물 모양의 또 네. 벽돌을 이렇게 켜켜이 쌓았죠.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주 상태가 잘 남아 있고, 겉에 이렇게 싸고 양쪽에 하고 가운데는 이렇게 돌을 버무려서 넣는 공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신약 시대 때에 이 성지의 곳곳을 둘러보면서 보게 되는 많은 로마식 도시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죠. 이렇게 이제 항구터 인근 주변에 이제 발굴을 통해서 다양한 건물, 군들을 보는데, 특히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곳에 이미 이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오스티아 항구는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길에 이곳에서 죽어 묻혔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시대 때 중요한 이 성 어거스틴을 연결해서 중요한 크리스찬들의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호수를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담 넘어 약간 보게 되고, 뭐 드론을 어디서 띄워도 뜨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로마 공항이 바로 옆이에요. 예. 이미 5세기 중반에 바울의 복음 전도 내지는 로마 사람들의 기독교가 이곳 네. 오스티아까지 확장이 되어서 이렇게 비잔틴 시대 때의 네. 거대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터죠. 예, 아주 저쪽이 이제 교회 재단 앱스가 있고, 이렇게 교회가 이미 5세기 중반에 건축한,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를 건축할 교회의 힘이었다면 그 이전에 이미 뿌리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미 사도 바울의 초기 제자들을 통해서 이 클레멘트라든지 이 사도 바울이 서머나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밖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생생한 현장이기도 하고, 이후 이제 성 어거스틴이 바로 이곳 오스티아 항구를 통해서 이탈리아로 오고 또 회심해서 크리스천이 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보고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셔서 묻혔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역사는 이 사도 바울이나 성 어거스틴과 연결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교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교회터도 많고 크리스찬 오스티아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오스티아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갇혀서 풀려난 이후 4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출발지이기도 한 그런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탔던 오스티아 항구 안티카를 보았다면, 오늘은 그 이후에 트라이안과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이어서 더 큰 규모의 항구를 지었던 것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테베르강 옆에 있었던 오스티아 안티카의 옛 모습을 보게 되고요. 저쪽 로마를 통과해서 이렇게 지중해로 나가는 이 하구에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이곳에서 우리가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둘러서
항구의 그런 보시고 사우스 코리아. 커피와 달달한 빵 하나는 several times. 네, 우리 where? 여행자들에게는 I used to work for, 이분이 나를 보고 Italian 너무 반가워했어. So I've been, You work for 네. airline. 예, 이탈리아 알리티아 항공 조종사래요. 와, 이분이 알리탈리아 조종사래요. 이게 코로나 전에는 한국을 정말 많이 갔다 왔는데 곧 코로나 끝나고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요때 이 앞에는 뒤 돌아가지고 이 400km가 넘는 이 테베레 강이 로마를 지나서 이곳 서해 바다로 네, 빠져나가는 중요한 테베레 것은- 강가에 보니까 네. 야, 여기 예. 이 하구에 정말 이게 요트장이네, 요트장. 그러니까 이 테베레 강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 두 갈래의 테베레 강가에 어선도 많고 특히 이쪽 네. 이 남쪽 강가에는 이 요트라든지 정말 아주 휴양 도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구는 로마로 올라가는 또한 백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 맞닿아서는 이곳에서 배를 타고 네. 서바나, 당시 이 스페인으로 바울이 떠났던 도시 오스티아입니다. 그렇죠. 오스티아 이 항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분 좋은 이 성지가 좋다에 사도 바울의 이후 4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을 보여드리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 서바나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흔적들을 현장에서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오스티아 항구를 끝으로 이 로마에서의 사도 바울, 이탈리아에서의 사도 바울 흔적을 마치고, 자, 드디어 이제 새벽 비행기를 타고 다시 저의 홈베이스가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이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왜냐면 이게 항구가 있어가지고 이 공항이 있어서 일체 드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자, 저기 이제 앞에 오스티아 항구 도시를 이렇게나마 드론을 대신한 항공 촬영으로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비행기로 로마를 떠나지만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저 오스티아 항구를 통해서 로마를 떠나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자, 결국은 다음 저의 행성지는 이제 이베리아 반도 서바나가 되겠고요. 자,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바로 이곳이 이제 보디올, 나폴리, 폼페이, 저쪽 이제 오른쪽 끝에 베수비오 산도 보였었고요. 특히 이탈리아의 전형적인 산악지대의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고, 높은 고산지대에는 이렇게 아직 여전히, 그리고 많은 눈이 늘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지중해를 건너서 성지 이스라엘에 막 도착하고 있고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모습을 좀 담았는데, 아마 비행기를 타고 성지 이스라엘을 찾는 많은 순례객들께서는 아마 이렇게 이 이스라엘에 막 도착하는 모습을 제가 보는 것처럼 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제1의 도시 텔아비브를 통해서 다시 성지로 귀환했습니다.